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발언 논란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1번지 현장, 오늘은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네.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형국입니다. 일단 이번 사태의 본질은 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오늘 전 아침까지만 해도 이것의 본질은 대통령께서 이제 바이든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또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MBC의 보도 태도의 오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좀 생각을 많이 바꿨고 또 좀 슬프기까지 한데요. 이유는 우리 언론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저는 이 점을 저도 기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MBC의 보도 문제를 떠나서 우리 언론인으로서 이번 사태를 한번 하늘을 가릴 수는 없거든요. 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사태는 언론의 오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MBC에서 풀 촬영 기자가 각사 12곳에 영상을 송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엠바고 전까지 또 박홍근 민주당의 원내 대표께서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9시 전에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짤방이 돌아다니고 네. 그리고 또 실시간 댓글로 지금 수행 기자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곧 MBC에서 보도가 나온다. 동영상은 어떻게 올리냐. 이런 식의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보도를 협조 요청했다. 이것을 중계방송하듯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dpprime.com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마음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엠바고를 깬 것보다 더 큰 사건이거든요. 제가 이제 연합뉴스 TV에 신지용 반장이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을 때 간사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지방, 순방 아주 간단한 일정 하나를 어떤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써도 간사단에서 즉시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고 청와대 출입 3개월 금지, 6개월 금지 이렇게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자들의 윤리관이 철저했고 또 대변인이 거기에 간섭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오히려 어떤 기자는 너무나 처벌이 강해서 좀 6개월을 3개월로 줄여달라 이런 부탁까지 했을 정도로 우리 언론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기자 작성 과정이 인터넷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놀랐고요. 당시에 7, 80명의 수행 기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수행 기자가 모든 댓글을 다 받아보고 여기 서울에 있는 용화대에서도 실시간 그것을 다 받아봤다고 해요. 네.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민주당의 보좌관들이 그것을 퍼날랐습니다. 네. 이거는요. 해당 MBC는 차치하고요. 출입했었던 수행 기자단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언론의 카르텔이 이렇게 형성될 수는 없거든요. 네. 이것은 기자들이 먼저 문제를 삼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언론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본인들의 지금 취재 활동이 실시간으로 엠바고 전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침묵하는 기자들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서 개탄스럽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첫 입장을 밝혔는데 네네. 이 진상규명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이런 해석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어떤 기자단에서 엠바고 해제 전에 먼저 내용이 유출된 부분은 기자단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이것이 그럼요.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침묵의 카르텔 비슷하게 일부 언론들이 좀 보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자들부터 철저한 상호간의 감시 체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언론의 취재 환경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취재 보셔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돼도 많은 언론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스스로 제기하고 있지 않아서 정치권에서 수사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화된다는 것은 언론 스스로가 본인들의 지금 현 위치를 돌아볼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청와대에 근무했지만 대변인들은 그래요. 그 위에서 이거 굉장히 부당하니까 오보니까 뭐 징계하자, 뭐 고발하자, 고소하자, 언론 중재에 가자 이래도 언론인들은 끝까지 대변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자들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자와 홍보수석실 간에 신뢰가 있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정말 슬프게 생각해요. 왜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많은 기자들이 그 엠바고가 깨지고 자기네들의 보도 행태들이 실시간 인터넷에 보도가 되고 다시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죽하면 이것이 수사까지 간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얘기한 이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이 부분, 네. 이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미 조선일보에서 좀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 그 취재에서부터 보도하기에 기사가 출고되는 과정까지 이미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뭐 민주당 보좌관들 사이에 왔다 갔다 주고받은 메시지, 심지어 한 민주당의 보좌관은 나를 수사해봤자 나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못 뒤진다. 비밀번호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의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직 모 기자 출신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얼개는 다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자들이 먼저 우리라도 스스로 자정을 하자라고 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심플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취재했었던 기자와 그 취재 내용을 접촉할 수 있는 기자들의 수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그 해당되는 기자들의 통신 기기만 수사를 해도 얼마든지 수사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이전에 그 당시에 수행했었던 기자들이 먼저 이것은 좀 밝혀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수사나 이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사 요청을 여태까지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은 하지 않았었으니까 아마 이제 한다면 당 차원에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언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기자 시절에 제가 근무했었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 언론인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의 뜻을 전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 순박 자막 조작 사건으로 오늘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MBC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이 스스로 자정 노력,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원인이나 이런 전후 관계들을 좀 그럼요. 밝혀낸다면 네네. 이 모든 상황이 좀 종료될 것이라고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아주 완벽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수미일관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기자들이 다 침묵하고 계신다면 뭐 당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MBC도 피감 기관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뭐 당 차원에서
MBC를 방문을 하든 또는 부르든 간에 또 방문진에 대한 그 국감을 할 수도 있다고 네. 봐요. 사실 이제 수사까지 간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인데요. 그렇게까지 가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요. 우리 언론의 보도 관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언론인들이 자성해야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그 진실이 왜곡됐다, 진상이 왜곡됐다 이렇게 그 진실이 왜곡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바이든이라든가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는 이제 전후 맥락을 쭉 보면요,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국제사회에 저개발국가의 질병 퇴치를 위해서 1억 불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셨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로 열고 국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반대하면 바이든이 X할 거다. 이거는 사실은 전후 문맥에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거야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대통령이 사실상 그 5대2 자금 아니면 이런 식의 국제기구의 공여 자금을 유엔 총회에서 그 발언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약자 복지다. 이제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책임을 다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복지 외교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 마련에서 만약에 그 거대 야당이 이것에 발목을 잡는다면 그거는 즉 윤석열 또는 우리가 얼마냐 X8이겠냐. 이게 문맥상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풀기자의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 라인 마이크 이런 핀 마이크를 달지 않고 그런 행사에서는 그 이펙트 마이크를 달지 않습니까? 그럼 촬영 기자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 취재 기자는 반드시 옆에 있는 대변인, 홍보수석 또는 장관한테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 언론사의 윤리 규정이다시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박진 장관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박진 장관한테 그때의 그 발언에 대해서 확인하고 쓰는 것이 우리 모든 기자들의 윤리 기준이에요. 그거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미국, 바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막을 내서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오보 사건으로 저희가 미국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것이 우리랑 가장 가까운 동맹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그 동맹이 깨질 수도 있는, 또 국익에 손상을 갈 수도 있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도대체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실제 풀 동영상 우리가 다 놓고, 그리고 저는 맥락이 어땠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또 의문소고해서 정말 제3자 또 언론학자 등등이 우리가 검증을 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건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MBC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그쪽도 굉장히 좀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한쪽 노조 입장에서는 그때 실시간에 어떻게 지금 보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누구가 그런 조작 기사에 관여했다라는 말까지 스스로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MBC의 현실이 부끄럽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MBC의 책임 있는 경영진들이 이제 솔직히 고백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그 아까 말씀드린 D프라임.KR은 지금 MBC 사장님하고도 굉장히 좀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 본인의 해명을 위해서도, 본인이 정직하다면 본인의 해명을 위해서도 MBC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이 민주당 보좌관들,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먼저 유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실하게 밝혀야 되고요. 현장에 같이 순방에 참여했었던 기자들도 이제는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수사까지 안 가길 바랍니다. 네, 비대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다면 굉장히 심플한 상황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굉장히 늦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15시간이 가까이 맞아요. 걸렸는데 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린 얘기의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네네. 또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또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배경이라고 듣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홍보수석실에서 기자들하고 처음에는 이제 동영상을 좀 달라, 못 준다 이렇게 실강의도 있었고요. 실제로 들어보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음소거도 안 된 상태이고 해서 확인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차도 있습니다. 제가요 청와대 대변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런 큰 그런 행사에 홍보수석과 대변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개 그 외교부 장관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홍보수석과 대변인은 프레스센터에 있죠. 프레스센터와 행사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과 장관이 현장에 있을 때 전화로 연결하거나 이렇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홍보수석실에서 아마도 그 해당 동영상에 대해서 기자들과 실량의도 하고 확인되기 전에 좀 비보도 해달라, 확인하겠다, 이러한 식의 그런 그 보도 유예 요청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차도 있고요. 저희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중국 방문하셨을 적에 청와대에서 연설을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거였었냐면 그 저희 파주에 그 적군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에 그 시신이 있는데 그래서 북한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이 있는 뉴스예요. 현장에서 파악이 안 돼요. 들어갔다가 그 풀에 들어갔던 기자가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변인이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다시 윤병세 장관께 확인하고 그래서 워딩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니까 벌써 기자들이 다 저녁 먹으러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기자들이 그 다음에 그냥 발표하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늘어진 적도 있고요. 제가 이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든가 이재명 부대변인이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이러한 이유로 늦어질 수뿐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려보겠습니다. 당내 문제를 안 여쭤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번 주가 국민의힘에게는 운명의 한 주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예정이 돼 있고 또 당 윤리위원회 이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행 비대위원님 직무정지에 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소장 비대위원들이 있기 받았어요. 때문에. 직무정지. 네. 일단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희망컨대는 1차 때의 법원의 그 판결을 존중을 해서 저희가 당원 당규를 고쳐서 이제 다시 2차 비대위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들의 이 오보 사건이 사법적 재판까지 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자율적 판단을 그 정당의 자율적 판단을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삼권 분립이 분명한 나라에서 이것은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뿐이 없고요. 저희가 어찌됐든 1차 판결을 존중해서 당원 당규를 고치고 2차 비대위를 출범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유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서 저희는 아무튼 희망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윤리위와 관련해서는 28일 날은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징계 절차는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윤리위에는 비대위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 보도만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김성원 의원이라든가 권은희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행 비상대책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